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다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 적게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소식을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지만은 매일 실패합니다. 뭐 가끔 성공할 때도 있는데 성공하는 날이 더 드문 게 뭐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 먹는 게 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서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보면은 먹는데 진심이에요. 참 진심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 먹을 때는 이제 거기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제 먹지 않을 때는 먹는 거를 이야기하고 또 먹는 거를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음식을 먹는 게 참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보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봤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그 소식하는 건데 그 소식에 그 어려운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특히 많죠. 이렇게 그 젊은 분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날씬해요. 날씬하고 그 날씬한 것은 소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주 작게 먹는 거죠. 제가 같이 사는 와이프도 아주 날씬합니다. 근데 적게 먹어요. 저보고 이제 이 저기 흡입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 이렇게 블랙홀이라고 다 먹어버린다고. 그게 상대적인 거죠. 와이프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몸무게가 2배 가까이 이제 나가니까 키는 사실은 와이프가 164고 제가 178이니까 키는 2배가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럼 몸무게는 전체적으로 2배 가까이 제가 2배보다는 안 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걸 보고 흡입한다는 거죠. 많이 먹으니까 그 저기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아니면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먹는 게 습관이 됐었죠. 아버지가 저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밥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은 뭐 학교 가지 마라. 뭐 오늘 그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해도 밥을 다 먹고 가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 위장이 좀 늘어났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핑계죠. 실제로 우리가 그 뭐 한 그릇만 먹으면은 살이 그렇게 안 찌는데 더 많이 먹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소식하는 거죠. 소식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소식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안 먹는 거는 더 문제죠. 그래서 이 적정하게 먹어야 되죠. 어려운 겁니다. 안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울 수도 있죠. 제가 30년 전에 이제 그 1993년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담배를 배워가지고 그 한 8년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가 1993년 4월 5일 날 담배를 끊었죠. 그런데 이제 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그것도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은 줄이는 게 더 어렵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다 보면은 또 많이 뭐 담배를 하루에 5개겠지만 5개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지금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5개만 피우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날은 또 10가치를 까치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제가 담배를 안 피운 지 오래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여간 5개를 피우고 10개를 피우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데 먹는 걸 끊을 수 있습니까? 먹는 걸 끊으면은 인생도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여간 적게 먹는 거죠. 소식하는 거. 소식. 근데 거기서 첫째가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 하면 되죠. 그렇게 보고 어떻게 드시냐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균형을 맞추는 거, 적절한 선이 어떤 건지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례인데 성격을 20대 때 주로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성격이 좀 바뀌어요. 내가 이런 성격인데 이런 성격으로 살기 싫다. 그래서 성격을 좀 바꾸자. 막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시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바꿨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결국 내가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A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죠.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왔는데 그건 A로 돌아온 게 아니고 A-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B에서 다시 C로 갔습니다. 제 성격입니다. C에서 다시 A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은 A가 아니고 A2-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D로 가고 다시 돌아와서 A3- 이렇게 이러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내 성격이 조금씩 변화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많이 나갈 때는 한 90kg 나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67kg까지 66kg 이렇게 살을 다이어트를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72kg, 75k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줄이고 막 이런 노력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나 75kg, 72kg 그때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89kg, 90kg는 아니죠. A가 아니고 A-가 되고 A2-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가 약간 음식 먹는 걸 조절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은 이렇게 정착이 돼서 그렇겠죠. 그러나 아직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희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참 힘들다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소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항상성입니다.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적정 체중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쭉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체중이 얼마냐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72kg이 저한테는 적정 체중이냐 아니면 고3 때 67kg이 적정 체중이냐 내가 이제 몸 상태에서 편안한 것을 적정 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봅니다. 제 아들이 요즘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이제 아들을 관찰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녁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놀고 또 뭘 쉬느냐. 이번 주는 이제 계절학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가서 공부를 합니다. 책도 많이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아직 부러졌다가 이제 나으면서 걷기가 힘들다고 저녁에 데리고 오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도 와이프하고 같이 9시에 순기 학교에 가서 순기를 태워서 픽업해서 왔습니다. 픽업해 왔는데 책 가방에 책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집에 쉬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퇴근해서 와이프하고 자고 들어가면은 이제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그 하루 종일 쉬었잖아.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아니면 또 쉬었는데 왜 피곤한 걸까요? 뭔가를 했는 거죠. 뭘 했는가 하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걸 했습니다. 소화시키는 게 생각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동차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가기 위한 거죠. 우리 소명을 가지고 매일 출퇴근하는 그것도 하나의 일이겠죠. 또 다른 것은 어떤 겁니까? 이웃을 위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놀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죠. 그런 목적이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주유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쓴다. 그런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먹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다시 돌아오면서 소모하고 그렇죠. 기름 뭐 주유소가 좀 멀리 있으면 더 많이 쓰이겠죠. 근데 인생에서 주유소에 기름만 넣다가 그 기름만 넣고 넣으러 가면서 또 오면서 기름을 사용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다. 그럼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저 자신인 겁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저도 또 그런 걸 느꼈었죠. 많이 먹으면 많이 피곤해요. 왜 그럴까? 소화시키는데 피곤한 거죠. 피가 그 배로 이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게 많이 들어가지고 소화시키면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피들이 배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소화 하는데 그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적절하게 먹어야 되겠다.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은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걸 소화시키는데 무리가 가는 거죠. 무리하면 안 좋은데 먹는 것도 무리하는 거죠.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다 그 날씬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뭐 적정하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힘이 없어 가지고 뭐 걸어 다닐 힘이 없다든지 일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 수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살이 찌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먹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사실은 뭐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저희 어머니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그 소화시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안 드시게 되면은 그게 또 더 안 좋거든요. 연세가 드시면은 뭐 70 넘어가신다든지 이때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아직 그 시대는 안 살아봐가 그 나이 때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50대 후반 이 나이 때는 아직은 이 적절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70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 습관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쭉 지속돼야 되죠. 아직도 나이가 이제 60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먹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관리가 안 되는 그 참 부끄럽습니다. 그 저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참 반성합니다. 반성을 하고 소식 정말 어렵다. 이걸 이제 정말 이게 어려운 거죠. 징그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막 어느 순간 막 폭식하고 흡입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A에서 A-로 A에서 B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A가 아니고 A-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한 걸음씩 나아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왕창 나아지면 좋겠지만은 조금씩 나아지는 그것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러면서도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 사람이 하면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도 그렇잖아요. 그 4분대 벽을 1마일입니까? 1마일을 4분대 벽이 있었는데 마의 4분대죠. 못 넘었지만 한 명이 넘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수십 명, 나 지금 뭐 수백 명 그 이상이 됐겠죠. 다 4분대를 통과 그 안으로 달리는 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근데 이제 소식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레퍼런스들이 또 이렇게 좋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 모델들이 이렇게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 따라 가지고 소식하면서 60이 되기 전까지 소식하는 습관을 이렇게 정착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는 거죠. 식사를 거르지는 않고 조금씩 먹는 거.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부끄럽고 반성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소식은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도전한다. 또 한 걸음씩. 감사합니다.